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필요한 건강 원리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 그 방법까지 배우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배운 것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오며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장에서 강의를 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2021년 중동부 온라인 야영의 건강 강의 네 번째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 가득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암, 직장암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희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2021년 미국 암 발병률과 사망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남성분과 여성분이 어떤 암이 가장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어떤 암으로 인해 가장 많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추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1년을 예상하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콜론, 렉털 캔서, 대장암, 직장암이 남성분에서도 3번째로 많고 여성분에서도 3번째로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이 대장암과 직장암이 남성분, 여성분 두 그룹에서 3번째로 많이 죽는 암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어떨까요? 2020년 데이터를 보시면은 한국도 역시 남성분, 여성분에서 직장암, 대장암이 3번째로 많이 걸리고 또 남성에서는 3번째, 여성에서는 2번째로 많이 죽는 암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과 직장암은 남성분과 여성분에서 다 같이 비슷하게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이 대장암, 직장암입니다. 대장과 직장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음식을 드시면 음식이 삼키신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고 위에서 소장으로 가서 거기서 모든 이제 저희 필요한 뉴트리션이 이제 몸으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배 오른쪽 하단부에 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몸 위로 올라가서 몸을 가로지른 다음에 왼쪽 부분으로부터 내려가서 이제 직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과 직장의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화기관의 하단 부분 위장 아래 위치하고 있고 대장 밑부분은 소장과 아랫부분은 직장 항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과 직장의 역할은 소화된 음식으로부터 물, 비타민, 미네랄을 흡수를 하고 또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음식 노폐물을 저장한 후에 이제 대변으로 몸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장암과 직장암은 이 대장과 직장 내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면서 용종, 팔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팔립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용종은 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암과 직장암에 걸리셨을 때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가장 커먼한 증상은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변비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오랜 기간 동안 설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장 커먼한 심텀 중에 하나는 혈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을 보실 때 이제 피가 보이는 것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가 배변에 섞이게 되면은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이제 변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은색 변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피가 어디선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점점 커지면서 복통, 또 체중 감소, 그리고 피로감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피로감은 대부분 이제 피를 계속해서 조금씩 암이 흘리기 때문에 피가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발병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 보시는 거는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되시면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서 50세가 넘어지시면서 저희가 대장암, 직장암 검사를 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혹시라도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대장암, 직장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장 내시경이나 내시경을 하셨을 때 용종이 보였는데 용종뿐만 아니고 고위험 선종이 있으신 분들은 대장암이 있으실 확률이 높아지십니다. 이 선종은 종양성 용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팔립들이 변화가 돼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 용종들이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이력 중에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걸리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 궤양성 대장염, 염증성 대장질환, 크론병 같은 이런 대장질환과 염증과 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병 8년에서 10년 후에 대장암 걸릴 확률이 4배에서 2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발병 요인들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음주, 두 번째는 흡연, 세 번째는 비만, 그리고 식생활. 그래서 특히 낮은 섬유질을 섭취하시고 많은 양의 육류를 섭취하신 분들 한해서는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 검진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에는 4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4가지 중에 3가지를 자주 씁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커먼한 거는 대변 자멸 반응 검사입니다. 육안으로는 대변 속에 피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의사를 보셨을 때 아니면은 메일로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에 대변을 살짝 묻혀서 랩으로 아니면 의사한테 보내시면은 화학 물질을 통해서 대변 안에 피가 있는지 반응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피가 검사가 되면은 피가 있는 것이 검사가 되고 확증이 되면은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하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커먼한 심틈 중에 하나가 혈변이기 때문에 혈변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장암이나 직장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대장 내시경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리엄 에네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인데요. 베리엄이라는 엑스레이 하얗게 보이는 이 액체를 권장을 통해서 넣으신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전체적인 이제 대장과 직장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연결되지 않고 약간 막힌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거기에 왜 이렇게 막혀 있는지를 보게 되고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내시경입니다. 첫 번째는 시그모이드스코피 해가지고 S상 결장경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대장 전체를 보지 않고 S상 결장과 직장 그리고 왼쪽에 있는 대장만 보는 약간 part 대장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로 이제 보통 대장암을 보시면은 S상 결장이나 직장 쪽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커먼하게 저희가 권장하는 대장암, 직장암 검진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장에 있는 모든 대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큰 이제 액체를 드시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한 2-3일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걸 마시면은 이제 몸속에 있는 모든 변들이 이제 몸 밖으로 나가는 게 되는데요. 이거 프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좋은 검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장암과 직장암은 굉장히 보셨다시피 남성분과 여성분을 통틀어서 세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해야 될까요? 50세부터 시작하기를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대변 자멸 반응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내시경 같은 경우는 S상 결장경은 5번에 한 번 하시면서 대변 자멸 반응 검사도 3년에 한 번 같이 하시거나 대변 자멸 반응 검사를 하시면서 대장 내시경을 10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혹시라도 용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 아니고 좀 더 자주 3년에 한 번 내시경을 하시도록 의사들에 따라서 다른 이제 정기 검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과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 이 NCCN 가이드라인은 제가 전립선암, 유방암 얘기를 하면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대장암, 직장암에 관한 치료법 가이드라인도
NCCN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걸리시면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암이 보이고 암을 바이옵시를 한 다음에 이게 암이라고 컨펌이 되신 분들 한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도 찍으실 수도 있고 CT 스캔도 찍고 그 외에 암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암이 몇 기인지를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징 몇 기인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살짝 달라지고 환자분이 완치할 수 있는 완치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스테이징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이 어떻게 나눠지냐? 1기인 경우에는 조그만 암으로 대장과 직장 안에 국한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발견이 되신 분들입니다. 2기인 경우는 이 암이 조금 더 커져서 대장과 직장 안에만 있지 않고 대장과 직장을 암세포가 뚫고 주위에 있는 장기까지 이제 침윤한 경우를 2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3기인 경우는 거기서 더 전이가 돼서 림프절에 전이가 된 경우고 4기인 경우는 이제 대장이나 직장 그리고 거기 주위에 있는 림프절 이외에 원격 장기에 전이가 된 경우는 이제 4기가 됩니다. 그래서 1기나 2기는 치료할 곳이고 완치율이 높지만 3기가 되면서 그 완치율이 떨어지시고 4기인 경우는 완치가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은 수술과 항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선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기와 2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시고 3기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신 분들은 수술하신 다음에 항암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기인 분들은 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우선 항암을 하시고 또 필요함에 따라서 수술이나 방사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찾은 거는 4기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가능하신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암이 발견이 됐고 이제 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는데 이제 간이나 이렇게 작은 부분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신 분들 한해서는 항암과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암인 경우는 살짝 치료법이 틀려집니다. 직장은 대장과 틀리게 배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밑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이 암을 다 제거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인 경우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신 다음에 그 수술한 다음에 얼마나 암이 잘 제거가 됐는지를 보시고 암이 다 제거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기인 경우에는 수술 자체로도 충분히 이제 완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2기나 3기가 되시면은 이 암 사이즈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수술 먼저 했을 때 암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항암과 방사선을 같이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을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술하신 다음에 임파선으로 많이 전이가 되게 보이는 암들은 계속해서 항암을 더 하시는 치료법으로 저희가 완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4기인 경우는 이미 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항암을 먼저 하시고 그 경과에 따라서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어떤 4기인 분들은 완치가 가능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항암과 수술과 방사선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어떤 스테이지냐에 따라서의 달라지는 생존율을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1기인 경우는 거의 90%의 생존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스테이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암,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장암과 직장암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장암, 직장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방법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발병 요인들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술과 음주가 굉장히 안 좋다,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병 요인들이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드시면 좋고, 흡연을 하신 분들은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고, 내가 몸무게가 좀 나간다, 살이 좀 쪘다 하신 분들은 이 비만을 위해서 운동, 식생활, 또 물을 많이 드시고 충분한 잠을 통해서 이제 몸무게를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고, 내 식생활을 한번 돌아보신 다음에 섬유질 섭취를 많이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야채와 과일을 더 드시도록 노력하시고,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좀 덜 먹는 거, 아니면은 가능하시면 고기를 아예 안 먹는 식단으로 바꾸시면은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험 요소를 바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장암이나 직장암부터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술과 대장암, 직장암의 관계를 공부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에 비교했을 때 하루에 한 잔에서 4잔 마시는 사람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21%가 높아지고, 많이 드시는 분들,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그 리스크가 52%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분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에 10g의 술만 마셔도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7%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10g이라는 술은 얼마만큼의 술일까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소주를 드신다고 하시면 소주가 한 19%에서 20% 알코올 농도가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한 잔 반 드시면은 그게 10g 정도가 되는 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소주를 한 잔 반만 드신다고 하면은 7%의 높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술을 안 드시는 게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성경에서도 이 술을 마시는 자들,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을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성경에서도 저희에게 술을 멀리하고 이것이 우리를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술은 절대로 안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흡연과 대장암과 직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논문을 보시면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를 했을 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위험성이 30%가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봉사 327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배는 느리고 잠재적이지만은 가장 해로운 독성이다. 어떤 형태의 담배를 사용하든지 그것은 인체 조직에 해롭다. 담배는 암뿐만 아니고 심장, 폐 질환에도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이 직장암, 대장암뿐만 아니고 모든 저희가 아는 모든 암들을 위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피시는 뿐만 아니고 주위에 계시는 세컨핸드 스모킹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생활과 대장암, 직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논문에 따르면은 레드 미트, 빨간 고기나 가공육을 드시는 분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에 76g 드시는 분과 21g 드시는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76g 드시는 분들이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20%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을 보시면 아마 이 위험성이 더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 두 번째는 섬유질을 얼마나 드시는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실험에 참가한 자들한테 야채, 과일, 그 외에 섬유질이 높은 음식들을 얼마나 드시는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드시는 분과 가장 많이 적게 드시는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가장 적게 드시는 분들보다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확률이 14%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고기와 가공육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저희 건강을 위해서 특히 대장암과 직장암에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과일, 야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27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이 땅의 소산물을 활용할 계획과 고안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 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드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맛이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저희가 갖는 소산물들, 야채와 과일, 그 외에 우리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채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고 저희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만이 어떻게 대장암, 직장암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체질량 지수를 검사를 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몸무게를 신장을 제곱한 수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체질량 지수 BMI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80kg신 분은 키가 1.8m이고 몸무게가 80kg신 분들은 80을 1.8 제곱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24.69라는 체질량 지수 BMI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은 체질량 지수가 18.5에서 22.9인 여성, 이 18.5에서 22.9가 정상 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상적인 체질량 지수를 가진 여성분들은 25 이상인 여성분들에 비해 일찍 대장암 직장에 걸릴 확률이 37%가 낮아진다. 그리고 37%가 25 이상이면은 37%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어가면은 저희가 비만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30 이상인 분이신 29 이상이신 분들 저희가 비만이라고 하고 25 이상인 분들은 저희가 overweight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MI를 가지고 내 체중이 어떤지 건강한 체중인지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5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위험성이 20%씩 오른다고 보실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내 BMI가 20이었는데 지금 25가 됐다 하시면은 내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위험성이 20%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18세 때 체질량 지수가 18.5에서 20.9인 여성보다 21이나 22.9인 여성은 32%, 또 23 이상인 여성은 63%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무게 조절은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젊으신 분들에서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컨트롤하고 너무 살이 찌지 않게 식생활과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성분들을 쭉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찾은 다른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5kg 미만으로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진 여성에 비해서 만약에 40kg 이상 찐 여성, 굉장히 살이 많이 찐 여성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릴 위험성이 거의 2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대장암이나 직장암으로부터 저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몸무게가 너무 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 그걸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이나 식생활을 통해서 이거를 컨트롤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 논문을 보시면은 운동과 대장암, 직장암의 연관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위험성이 16% 낮아진다는 논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량이 많고 적은 거는 얼마만큼의 운동을 가리키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oderate intensity physical activity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운동을 할 때 제가 숨이 차고 땀이 나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너무 숨이 차서 대화가 안 되는 정도면은 굉장히 intense physical activity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 정도의 이제 physical activity는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아직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20시간 하시는 분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3.5시간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을 적은 운동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하는 논문입니다. 증언보감 1편 41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은 5궤에서의 신체적 운동의 필요에 대해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이 의무를 등한히 한다. 그들은 마음을 오로지 책에만 쏟으면서도 노동하는 사람에게 허용된 식사량을 섭취한다. 이와 같은 습관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체 가부가 막히기 때문에 비만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활력이 과도한 음식을 처리하기에 고갈됨으로 깡마르고 연약한 상태가 된다. 간에 부담이 지어져 혈액 속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게 되므로 질병이 따른다.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운동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심장의 작용이 더욱 완전해져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새 생명과 활력을 신체 각부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중언 보감의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것을 보시면은 공부만 하고 책에만 쏟으면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정도의 식사량을 섭취를 한다면은 우리 몸이 비만으로 가거나 마르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몸에 부담이 돼서 이게 질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먹는 만큼 쓰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잘 되는 생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만큼 그날 그 열량을 쓴다고 생각하셔서 그 밸런스를 맞추셔서 내 몸무게를 잘 컨트롤 하시면은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물과 대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논문에 따르면은 1996년 좀 오래전에 나온 논문이긴 하지만 물을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2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확연히 낮다라고 1996년에 나온 논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237쪽에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에 피를 공급하는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물은 하늘이 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저희 몸이 병을 저항하는 체질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장암, 직장암에도 많은 연관을 이룬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물을 항상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물이 대장암과 직장암에 어떤 방법으로 그 위험성을 낮춘 역할을 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걸리신 분들은 많은 분들 중에 변비가 있으십니다. 변비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음식물을 다 흡수하고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노폐물들이 우리 몸속에 좀 더 오랫동안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폐물들이 직장과 대장 안쪽에 있는 세포들과 영향을 미치면서 그 세포들이 변하면서 용종이 생기고 그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변 활동이 좀 더 원활하고 좋으면 좋을수록 노폐물을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노폐물로 인해서 세포가 변화되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변비에 좋은
이제 자연 치료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고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분명 또 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내 대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섬유질도 많이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또 잠과 대장암, 직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선종이 생길 가능성이 5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종은 아까 말했다시피 종양성 용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종은 무조건 저희가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제거를 합니다. 근데 잠을 덜 잘 경우에는 선종이 생길 가능성이 50%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잠과 암 전체를 봤을 때 잠을 잘 자는 폐암 환자들에게는 잠을 못 잔다고 말한 환자들보다 생존율이 16개월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잠을 잘 잔다고 말한 환자들은 생존율이 27개월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폐암 환자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잠을 잘 잔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었고 잠을 못 잔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을 잘 잔다고 환자들이 생존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이분들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생존율에 연관이 되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잠이 암을 이기고 암에서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논문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애들에게 한 논문 중이고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매일 6시간 미만으로 자고 5일 이상 코 고는 유방암 환자들은, 그러니까 잠의 슬립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겠죠. 이런 분들은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자고 코 안 고는 환자들보다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폐암 환자들과 비슷하게 유방암 환자들, 내가 암이 있으신 분들은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잠을 적게 자도 안 좋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안 좋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전체 사망률, 이제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을 공부를 한 건데요. 7시간 기준으로 더 적게 자거나 더 많이 자면 사망률이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몸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7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주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뉴스타트라는 건강기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대로 순종하시면서 생활하시면은 대장암, 직장암이 걸릴 확률도 낮출 수 있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어떤 건강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그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듀케이션 25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TV도 보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썼던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서 저희 건강을 되찾고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도 그렇지만 의사들을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절대 실수를 안 하시는 의사가 하나님이라신 걸 믿으시고 그분을 방법대로 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믿음을 기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종로의 계단 24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요구되는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실 뿐더러 즐겨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신뢰를 두는 이들에게 그들의 최고의 기대 이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희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최고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강과 편안을 얻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평강과 평안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세상 사시면서 평안과 평강이 가득한 교우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4번째 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